홍준표 시장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보좌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외협력관 최모 씨. 근데 본인 직접 이름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최용희 보좌관이고 굉장히 전도가 유망했던 국회의원 지망생 정치인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아예 별것 아닌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샅샅이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태균에게 선물 보낸 건 내 이름으로 최용희가 자기 마음대로 2번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선물 명단에는 그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라고 쭉 나왔는데요. 자, 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과연 최용희 씨가 정말로 단독으로 저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시고 단독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종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홍 시장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공개했던 선물 사진, 스픽스가 최초로 공개한 건 아시죠? 네. 그 사진도 자료 사진 준비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김종욱 박사, 자, 홍 시장의 가족들이 저 선물을 받았다고 공개를 하고 난 뒤에 한 사흘쯤 지난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반박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 선물 사진입니다. 저는 좀 뜬금이 없죠. 왜냐하면 2번이나 선물이 갔는데 자기가 보낸 적이 없고 최용희 씨가 자기가 알아서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그 홍 시장 명의의 선물을 자기가 돈을 내서 보내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갑작스럽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서 2가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는 최용희 씨한테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 다르게 얘기하면 알지? 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3시간 후에 또 나왔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기사 쓰면 위정사상 책임을 물을 거야? 입틀막 하는 거 기자들이요. 그러니까 전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무엇인가가 있거나 아니 급박한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 외에는 오늘 느닷없이 아니 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물 누가 보냈는지 그게 무슨 관심이 뭐가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오늘 갑자기 확 틀어버리면서 상황을 바꾼 걸 보면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어떤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홍 시장이 인지했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거나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단체장들이 선물을 보낼 때는요 공식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경기도 부시장 그렇죠, 예, 부시장을 했는데 예,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야말로 우체국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택배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사람을 보내는 방법은 그야말로 좀 사적인 관계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희 씨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추측건데 제 경험상 본인이 뭐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얘기하지만 99%가 보낸 겁니다. 제 경험상 경기도 부지사 경험상 그렇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우리끼리 알고 뭐 쉬쉬할 일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홍 시장의 이 행태에는 배경이 있는데 내일 뭐 터져 나온다고요. 요새 뻥뻥 터져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드디어 홍준표 시장에 관련된 비위 의혹 사실에 어떤 놀라운 증거물이 내일 발표될 것이다. 이 기대 이게 뭐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전에 홍 시장이 지금 뭐라도 지금 말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자르기를 하는 거죠. 나는 최영이랑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가 한 일을 본인이 몰랐다. 이렇게 말한 거랑 우리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랑 뭐 본질적으로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후원자 중 하나라 그랬는데 사기꾼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되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아무리 홍 시장이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최용희 씨의 행태에 대해서 본인이 화가 나거나 아니 또 반대는 최용희 씨에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라고 가이드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아래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홍 시장이 몸이 달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100번 양보해서 직원이 알아서 저 고가의 선물을 사서 줬다. 김정욱 박사가 오늘 최초 공개한 내용까지 아까 발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죠. 저 선물뿐만이 아니라 홍삼까지 선물했다라고 취재가 되거든요. 이거를 직원이 알아서 했다 또는 알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건데 배달 사고가 날 수는 있어도요.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규정해야 되죠.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주문 명태균 씨가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두 번이나. 예. 아니 홍준표 시장 이름으로 제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두 번 줬으면 오히려 명태균 씨한테 내가 두 번이나 줬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좀 잘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지. 아니 그거 갖다가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두 번이나 선물을 홍준표 시장 명의로 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정말 희한한 게 그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최용희 씨 관련도 홍 시장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쟤랑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구 지역에 저 어딘가에 창원에 있는 창원의 뭐 필사원이었는데 예, 비서관이 뭐 추천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는 뭐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로데이터 넘긴 거 보고 바로 잘라버렸다 하니까 그냥 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란 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했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알려진 것도 홍 시장의 최측근이다. 심지어는 양아들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으니까 이 관계 규명은 대단히 중요한데 다만 미리 둘이 약속은 해놨을지는 모르죠. 사실 오세훈하고 김한정 씨도 어떤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자르는 걸로. 근데 김한정 씨 말실수로 관계가 확 드러났듯이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최영희 씨는 내가 이 선에서 말할 테니까 뭐 등등의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관계를 이렇게 잘라버리다니요. 자,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그 선물을 직접 받았던 분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육성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은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홍 시장이 이 선물을 보냈을 때 가족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홍 시장이 명태균을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기꾼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께 직접 들어보시도록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작년에 저희 집에 저희 생일이 8월 13일이 양력으로 8월 13일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가족끼리 외식하고 있는데 비서진이 와가지고 선물 주고 집 앞에 와 있다더라고요. 밤늦게 급하게 가족들하고 다 같이 집으로 왔어요. 선물 그거 주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그냥 놔두고 가시라고 과일 상자에 선물 상자, 과일 상자를 큰 선물 상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급하게 와서 제가 그것도 사진 막 찍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하다면서 홍준표 시장님, 그때 맞죠? 홍준표 시장님이 우리 엄마, 저희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선물 보냈다면서 뭐 우리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장난삼아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랬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화를 안 내고 뭘 가만히 있는지 당하고만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 저 이제 녹음은 명태균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취재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공개를 결심했던 것이 저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억울할 텐데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죠.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여러분 아실 테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처리를 했는데 저걸 지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내 비서 중에 한 명이 보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명태균을 계속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이제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명태균이 사기꾼이 아니고 홍준표가 사기꾼 같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우리 김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는
의혹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사실에 준해서 말하는 게 더 낫거든요. 예. 내가 명태균이랑 꽤 가깝게 지냈고 전략상 도움도 받았고 등등 했으나 비위 사실이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할 텐데 그동안 오간 것이 있을 텐데 아예 모른다고 좀 자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작은 비위가 아니라 큰 것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이런 추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명태균 게이트에서 잘못하면 최용희 게이트로 갈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최용희 보좌관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보고 본인도 뭐 굉장히 괴로운데 실제로 자신이 혼자서 결행한 것이고 홍 시장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주장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본인 이야기 충분히 듣겠다고 또 제가 너무 스픽스해서 홍 시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또는 강혜경 씨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는다고 엄청 비판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판은 그대로 이제 받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 사실이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따져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홍 시장이 오늘 저렇게 했던 것은 조금 전에 김종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분이 SNS를 안 했는데 정말로 하게 만든다고 참 홍 시장님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만하세요 진짜 이런 표현을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홍 시장이 뭔가 이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결국 꼬리 자르기라고 최용이라는 보좌관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가버렸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 시장이 직접 얘기를 했죠.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입니다. 2021년 말과 2022년 초로 가는데요. 그때 56만 8천 명의 당원 명부를 명태균에게 전달을 하고 이걸 조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명태균이 56만 8천 명의 국민의힘 안심번호로 된 당원 명부를 받아와서 조사를 시켰죠. 그 조사 결과를 전달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최용희 보좌관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최용희 보좌관이 갑자기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를 그러면 받을 것이냐 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정말로 최용희 보좌관이 혼자 한 것인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은 절대 몰랐던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 56만 8천 개를 가지고 조사를 돌려라고 하는 내용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했는데요. 강희경 공익제보자에게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카톡 봤어요. 네, 맞습니다. 다 내려받았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던가? 연령별로는 안 돼 있고요. 성별, 지역별로만 돼 있네요. 그래갖고 3,000개를 해달라던데. 지금 할당도 다 정해 주셨네요.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지역별로 할당이 다 아. 정해져 있습니다. 설문지도? 설문지도 네, 주셨고요. 예.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해요. 알겠습니다. 돈 있어? 교육감해서 받은 거 있는데 선물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저희 그거 해갖고 네,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한 1,200 받아? 네.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캠프에서 1,200만을 받겠다고 하고 홍 시장 그 당시 홍 후보 캠프로부터 저 이제 56만 8천 개를 일단 받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민태균 씨가 CBS에 나와서 저걸 저렇게 전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언급했는데 직접 CBS와 인터뷰할 때 명태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뢰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네. 내가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쪽에다가. 아, 그 홍준표 캠프 쪽에 아는 사람 통해서. 홍준표 캠프 쪽에 예. 거기에 관련된 예. 사람인데 예. 저한테 물어봐서 아하. 제가 거기에다가 전에 그 일을 제가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5년 전에는 넘겨줬는데 예. 거기에 토스해서 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홍준표 캠프 측의 어떤 도움,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였던 거예요. 그건. 그럼요. 제가 윤석열 그 대통령을 돕고 있는데 예, 제가 그 아마 미래한국연구소가 제 회사라면 제가 그렇게 일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상도덕상? 자, 앞뒤 다 보셨습니다. 받아서 본인이 강혜경 공익제보자에게 했던 말과 조금 1,200 전에 받으면 돼. 그러니까 직접 업무 지시를 해놓고
지금 저 뉴스쇼 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얘기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윤 후보를 돕는 입장인데 어떻게 홍 시장 측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안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설명을 한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소연 변호사 얘기는 명태균 씨는 마케터다. 그러니까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도움 주고 대가 받고 저기 도움 주고 대가 받고 이런 관계였던 것이다라고 해요. 어쨌든 저 CBS와의 인터뷰 내용은 앞에 녹취에 의해서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근데 명태균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은 거짓말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말이 일리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수주를 했고 1,200 받으면 되겠나라고 질문하고 CBS는 거짓말한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혜경 씨와 명태균 두 사람의 말 중에 누가 진실입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의원님? 근데 저는 누가 진실이다 뭐 이런 거 떠나서요. 예. 저는 지금 명태균이 양쪽 다 일을 지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 설명을 들었겠죠.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일관된 것 하나는 있는데 무엇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자기 고백이고 무엇이 조심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한국 연구소가 자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저 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자기 토스만 해줬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전부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의 상당수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법적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지 그 하나의 맥락 속에서 지금 얘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저 정도 보면 이제 명태균 씨 말이 틀렸다, 잘못됐다, 거짓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논의 안 해도 되겠죠, 김 박사.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CBS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래한국연구소 소유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다 해놓고 나서도 거기에 와서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다르게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랑 최용희 씨 문제랑 이게 쭉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관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경선 이전에도 여론조사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부 관련된 전달 경위도 최용희 씨가 중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선물 얘기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대선 경선 당시에 또 여론조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제 그제 나온 얘기입니다만 서초구 시의원 출마를 갖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아니면 또는 상의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얘기하듯이 자기랑 무관하게 선물 주고 막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구시에다가 대외협력관으로 앉혀놓는 과정이 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용이라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의 신뢰를 받으면서 일해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은 어쩌면 최용희 씨가 조만간 검찰에 불려가나? 저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자,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벌써 받았습니까? 예. 그럼 제가 또 다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 내용을 알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가이드라인을 주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제기될 사건에 최용희 씨가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아주 희한한 페이스북에 글을 갑작스럽게 툭하게 글을 올린 건 뭔가 좀 진짜 희한한 기이한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예고하는 예고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정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폭 영화 보는 거 비슷하거든요. 전 국민이 다 들었지만 정치자금 문제로 김영선 씨가 이제 수사를 받게 딱 되니까 전화를 통해서 강혜경 씨에게 설득하는 걸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네가 다 뒤집어 쓰면 내가 의원 신분이니까 힘을 갖고서 널 다 구명해 줄 수 있어. 이거잖아. 네가 다 덮어 써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시장과 이 최용 씨도 어떤 관계 설정이 돼 있을지 거기에 비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최용 씨가 내가 알아서 다 한 거고 홍 시장을 모릅니다. 홍 시장하고 별 특별한 관계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조해서 검찰 질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더 큰 사건에 대한 예고탄으로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이것은 본인과 전혀 관계없다고 미리 실드를 치는 것인지 와 지금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저희들이 단톡을 하기도 하고 지금 자료가 워낙 급박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중요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요거 지금 이제 김 박사님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정리냐면 56만 8천 명의 자 당원 명부를 주고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1,200만 얘기 나왔죠. 그럼 1,200만을 결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 돈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장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또 꼬리 자르기 해서 나는 돈을 주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최영이라는 사람이 줬어라고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 조사에 근거해서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건 선거법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최용희 씨가 1,200만 원 줄 여력이 없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돈이 딴 데서 온 거죠. 딴 데서 왔을 수 있다. 그걸 캐는 게 검찰이 할 일인데 검찰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홍 시장이 동의를 받지 않고 참모가 이거는 이제 홍 시장의 주장입니다. 참모가 56만 8천 개를 넘겨줬고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제3자가 줬습니다. 이게 괜찮은 겁니까? 당연히 문제되는 거고요. 예.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단체 단체장들 보면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직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실제로 정무 라인에서 단체장의 측근들은 다 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 부분 이 최욱이 씨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조사하면 단박에 예를 들면 그 홍준표 시장과 어떤 관계라는 게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취재한 내용 그대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56만 8천 명의 당원 명부로 여론조사 한 뒤에 650만 원을 밀양국 연구소에 지급을 합니다. 누가 이 돈을 지급했느냐? 하여튼 지급했습니다. 또 지급한 사람이 저한테 지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200만 원인데 6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1,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650만 원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차명으로 지급을 했다고 이 사람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 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죠. 공조직은 아닌 거죠. 자, 홍준표 시장 쪽인데 그분 이름도 그냥 이야기할까요? 최용희 씨예요. 최용희 씨가 6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최용희 씨도 다 알고 있고 밀양국 연구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용희하고 홍준표 시장이 아무 관계가 없다. 선물을 최용희 씨가 갖다 줬는데 아니 본인은 직접 갖다 주지 않았대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갖다 주라고 했대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이걸 돈을 갖다 주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그 과일 선물, 명품 선물 과일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당사자의 주장이에요. 뭐 저는 가족들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갖다 줬다고 했고 최유희 씨는 과일 가게에서 갖다 줬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유희 씨가 그 1,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그 여론조사 비용을 650만 원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도 홍준표 시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영희 씨가 줬든 뭐 어떤 경로로 줬건 그 돈이 홍준표 캠프에서 나왔겠느냐 아니면 별개의 스폰서 같은 존재가 있어서 누군가의 다른 돈으로 나왔느냐 이걸 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계장부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건 수상한 돈이죠. 그리고 당원 명부를 예를 들면 최용희 씨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최측근이 아니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뼈박이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용희 씨가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면 56만 8천 개 책임당원 이 명부를 홍 시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덥석 갖다 주면서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럼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다시 또 자기 팀에 불러가지고 대여명관으로 일을 시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내용 자체는 실제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당원 명부라는 건 굉장히 당해서
대외비처럼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부로 노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